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2달간 업로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꾸준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저스티스의 한 뼘 더 깊은 세계사 중동편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출간을 기념해서 총 6편에 걸쳐서 중동 역사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중동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관련한 여러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중동의 고고대사, 고대사, 중세사, 근현대사, 그리고 유대인사 이렇게 5편을 차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영어로 미드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맞는 용어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볼 때 중동은 서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부터 중동을 어떻게 나누는지, 중요한 자연 지형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리스트,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동쪽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유럽이 자기들 기준으로 동쪽에 있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근대 이후에 유럽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고 그 역사의 용어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근동, 중동, 극동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한중일은 합쳐서 극동이라고 불렸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극동이라는 말 그리고 근동이라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요 극동은 동아시아라고 하고요. 근동은 중동과 합쳐져서 그냥 중동이라고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중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이거는 한마디로 고무줄입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중동 사람들은 중동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중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중동을 최대한 작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키백과를 보면 중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중동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기 제일 짙은 녹색이죠. 이집트가 유일하고요. 북서쪽으로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튀르키예가 있는데요. 이 튀르키예는 자기들은 중동이 아니라 유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월드컵 예선도 유럽으로 나가고요. 군사적으로 볼 때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직 EU의 가입국은 아닙니다. 군사동맹체인 나토 회원국이면서 경제동맹체인 EU는 왜 아니냐 하면 요거는 유럽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유럽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튀르키예가 필요한데 경제적으로는 받아들이면 손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튀르키예에서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미성숙했다. 그리고 뭐 이집트가 아니죠. 그리스와 영토 분쟁 중이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EU 가입을 미루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 EU의 의사결정 시스템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겁니다. 튀르키예 인구가 대략 8천만 명이 넘어서 EU 가입이 승인이 되면 단숨에 EU에서 독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가 돼버리는데 EU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의결권에 영향을 많이 주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이 결사적으로 튀르키예 EU 가입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밖에 여러 이유들도 있지만 핵심 논리는 요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고요. 이제 사실 그 지리적으로 봐도 튀르키예는 중동 국가에 가깝습니다. 전 국토의 97% 정도가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고요. 3% 정도만 요 보스포러스 해협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는 이제 레반트 지역이죠. 시리아를 비롯해서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요. 아라비아 반도는 요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뭐 예멘이나 오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여기 이제 쿠웨이트부터 시작해서 더 크게 볼까요? 한번 쿠웨이트부터 시작해서 바레인, 카타르,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습니다. 그 UAE는 에미르가 다스리는 그 국가 연합인데요. 에미르국 그냥 토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방 자치 호족이죠.
호족 정권의 연합인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총 7개의 호족의 연합인데요. 그 대표적인 토우국이 바로 아부다비입니다. 여기 아부다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도 있고 총 7개지만 우리는 요 아부다비랑 두바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서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그로스 산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가면 광대한 페르시아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중동의 범위는 여기 자그로스 산맥 넘어가기 전까지나 아니면 이란까지를 중동이라고 보는 거고요. G8에서 정의한 대중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옅은 녹색입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같은 요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고요.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동의 개념을 확장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요 제일 옅은 연두색이죠. 여기 보시면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같은 카카스 국가들 또는 중동의 스탄 국가들을 모두 중동의 범위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여기를 중동으로 넣었을까라고 하면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아바스 왕조가 751년에 탈라스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죠. 당나라에. 그러면서 이쪽에 자기네들 그 사마르칸트 일대를 실크로드를 장악하면서 여기도 자기네들 땅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중국이 몽땅다, 뭐 우리나라 북쪽까지 심지어는 동북공정하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아바스 왕조 이후에는 점점 중동의 영향력은 이슬람교 빼면은 거의 이제 사라지고요. 오히려 이제 몽골이나 중국 그 청나라죠. 청나라의 그 현대로 넘어오면서 동아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아시아에 포함해야 하는데 자기들은 중동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에도 포함 안 하고 중동에도 포함 안 되는 의미로 중앙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동은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용어입니다. 비옥한 초승달은 지금 보시는 지도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리고 요 밑에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를 비옥한 초승달로 보기도 합니다. 이쪽이 비옥한 이유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강들이 범람하게 되면 토지가 비옥하게 되고 농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 중에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따로 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현재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쪽이 메소포타미아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이쪽을 또다시 따로 떼서 수메르 지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수메르 문명이 북쪽으로 조금씩 확산이 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조상뻘 되는 문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메르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문명이라는 말은 그냥 도시국가 또는 도시, 국가 이렇게 바꿔 불러도 거의 됩니다. 수메르 문명은 도시국가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서로 협조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면서 수메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메르 지역에 몰려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바빌로니아가 되는 거고요. 아시리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국가가 되는 거죠. 뭐 아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국가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중동 고고대사 편에서 다시 한번 시간순으로 쫙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중부에 고대 도시 바빌론이 있었던 지역 대략 이쯤 되겠죠. 그 현재 이라크의 바빌주이고요. 바그다드 바로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그 바빌로니아라고 한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빌론 유수가 일어난 곳이죠. 대략 기원전 600년경에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유다 왕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끌고 오는 거죠. 바빌론 유수입니다. 그러다가 이 이란 지역, 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건국한 키루스 대제, 고레스 왕이라고 하죠. 이 키루스 대제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여기 있던 유대인들을 다시 자기네 땅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키루스 대제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자신들의 메시아로 여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요 키루스 대제 이후에도 이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다른 민족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종교나 행정에 대해서 자치를 일정 부분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데요. 이런 관용의 전통이 훗날 오스만 제국을 비롯해서 중동의 여러 국가들에게서 보여지는 밀레트나 또 지지야, 딘미제도 같은 그런 타민족 배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아두어야 하는 이름이 바로 레반트입니다. 레반트는 대략 이탈리아나 프랑스어에서 해가 뜨는 동쪽 정도의 뜻이 있고요. 유럽에서 봤을 때 지중해 동쪽에서 해가 떴기 때문에 이쪽을 레반트라고 불렀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요 이라크 전까지를 시리아나 요르단까지를 레반트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반트와 비슷한 호칭으로는 오리엔트라는 말도 있는데요. 오리엔트도 라틴어로 동쪽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뜻으로는 기원한다 라는 뜻도 있죠. 오리엔트. 그래서 오리엔트 하면 레반트보다는 오히려 좀 더 광범위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종교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오리엔트죠. 중동에서 제일 중요한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요단강, 나일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튀르키예에서 발원해서 이라크 제2도시인 바스라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합류한 후에 샤트 알 아랍 강이 돼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일부는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을 이루기도 하죠. 현재 튀르키예가 요 상류에서 댐을 건설해서 이라크 수자원을 제한하는 바람에 관련해서 분쟁이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물을 가둬버리면 이라크로서는 농업을 비롯해서 이제 생태계에 악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도 역시 튀르키예에서 발원은 하는데 이라크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로 와서 역시 티그리스 강과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시리아를 나누는 요단강이 있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곳이죠, 요한한테. 그리고 넘어가서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관통하는 가장 긴 강인데요. 나일강은 발원지가 두 곳입니다. 우간다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나오는 강은 백나일강이고요. 에티오피아에서 나오는 강은 청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이 백나일강, 청나일강이 흐르다가 이 수단의 카르툼, 하르툼이라고 하기도 하고 카르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카르툼에서 합류해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일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이렇게 이집트로 해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의 산을 보면요, 시나이 산보다 먼저 아라랏 산을 보면요, 자, 여기 아라랏 산입니다. 튀르키예 동부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으로 여겨지죠. 실제로 여기에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있다라는 다큐멘터리들도 있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산이 바로 시나이 산입니다. 시나이 산. 여기는 또 돌산이네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산이 바로 시나이 산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들어간 그 사이를 못 참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다가 몇십일이 걸리니까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왜 우상을 섬기고 있냐 해서 10계명판을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산에 들어가서 10계명을 다시 받아왔다라는 바로 그 산입니다. 시나이 산. 그리고 타우르스 산맥을 알아야 하고요. 튀르키예 남부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타우르스 산맥 이남에 존재했던 국가들, 예를 들면 아시리아나 아카드나 바빌로니아 같은 국가들은
모두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하는 국가들이 되고요. 요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서 발생한 그 히타이트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포함되는 국가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이란과 이라크를 나누는 자그로스 산맥이 있습니다. 고대에 엘라민이나 이제 엘라민은 이쪽에 있었겠고요. 이제 굿디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그로스 산맥에서 운구하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메소포타미아로 튕겨 나가서 여기서 약탈하고 다시 돌아갔던 그 산맥입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산맥이죠.